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매일 바퀴벌레를 쪄서 식사로 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끔찍하시죠?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 이 생물은 서양에서 정확히 바다의 바퀴벌레라고 불렸습니다. 가난한 빈민들조차 징그럽다며 먹기를 꺼려해서 돼지 사료로 던져주거나 밭에 비료로 썼던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습니다. 심지어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매일 이걸 배식하자 이건 잔혹한 인권 유린이라며 교도소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죠. 결국 분노한 노동자들과 하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이 생물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죄수나 하인에게 먹이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까지 제정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기념일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메인 코스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식재료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게 만드는 바다의 제왕, 바로 랍스터입니다. 도대체 이 흉측한 갑각류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소름 돋는 신분 세탁에 성공한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17세기 신대륙의 꿈을 안고 북미 대륙에 처음 정착한 유럽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해변을 따라 죽은 랍스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북미 동부 해안가에는 랍스터가 발에 채일 정도로 흔했습니다.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해변의 1m 높이로 랍스터가 탑처럼 쌓일 정도였으니까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걸 주워다 물고기 미끼로 쓰거나 옥수수밭에 거름으로 썼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에게 랍스터는 혐오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집게발과 징그러운 더듬이, 딱딱하고 기괴한 껍질. 맑은 강에서 연어를 잡아먹던 유럽인들에게 이 생물은 그저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며 쓰레기를 주워먹는 거대한 벌레로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찌거나 굽는 고급 요리법이 있을 리 만무했죠. 가마솥에 바닷물과 함께 때려 넣고 살이 질겨질 때까지 푹푹 삶아버렸으니 맛은 고무 타이어를 씹는 것 같았고 비린내는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스터는 곧 가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식탁에 랍스터를 올리는 것은 나는 당신을 대접할 돈이 없는 가난뱅이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았죠. 랍스터 껍질이 집 주변에 버려져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밤에 몰래 땅에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800년대 후반 미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기 시작한 철도의 등장이었습니다. 기차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면서 기차 회사들은 식당 칸에서 승객들에게 제공할 저렴하고 보존성이 좋은 식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해안가에 썩어 넘쳐나던 랍스터였죠. 철도 회사들은 랍스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 기차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꼼수가 작용합니다.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바다를 본 적도 랍스터라는 생물을 본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기차 식당 칸의 지배인은 내륙 승객들에게 랍스터 통조림 요리를 내어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손님, 이것은 동부 해안의 청정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아주 희귀하고 이국적인 바다 요리입니다. 랍스터가 바다의 바퀴벌레이자 빈민들의 식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내륙의 부자들은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오, 이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 역시 바다의 진미로군. 철도 회사의 완벽한 사기극이자 마케팅의 승리였죠. 기차 여행을 마친 내륙의 부유층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랍스터의 환상적인 맛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타면 바다에서 온 붉은색의 기가 막힌 요리를 맛볼 수 있다네.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랍스터를 먹기 위해 기꺼이 동부 해안으로 관광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스턴과 뉴욕의 약삭빠른 레스토랑 셰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랍스터를 더 이상 푹푹 삶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고급 요리 기법을 도입하여 랍스터를 신선한 버터에 구워내고 화이트 와인 소스를 곁들이기 시작했죠. 고무줄 같던 식감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쓰레기가 보석으로 세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해안가의 랍스터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흔해 빠졌던 랍스터의 어획량이 급감하자 당연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비싸지자 사람들은 더 열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랍스터의 신분 상승은 정점을 찍습니다.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설탕 등 대부분의 식재료가 엄격한 배급제로 묶였지만 해산물인 랍스터는 배급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넘치는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미국의 억만장자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은 고기 대신 비싼 랍스터를 사 먹으며 부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랍스터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성공한 자들의 트로피가 된 것입니다. 1950년대에 이르자 예전의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거부했던 이 바다의 바퀴벌레는 전 세계 왕실의 만찬장에 오르는 최고급 식재료로 완벽하게 둔갑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랍스터의 맛 그 자체만을 사랑해서 이토록 열광하게 된 것일까요? 만약 랍스터가 여전히 해변의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하고 가격이 마리당 1,000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는 놀랍습니다. 눈을 가리고 랍스터와 저렴한 크래미 게맛살 혹은 다른 흔한 새우를 맛보게 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수십만 원짜리 랍스터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조미료 맛이 나는 게맛살이 더 맛있다고 투표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비싼 돈을 주고 껍질 까기도 귀찮은 이 갑각류를 기어코 먹으려는 걸까요? 단순히 맛의 문제를 넘어서 이 현상의 이면에는 인간의 아주 끈적하고 깊은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신분 세탁은 사실 랍스터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책을 덮고 인간의 두개골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랍스터 한 점을 입에 넣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행복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랍스터가 지닌 진정한 마력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맛이나 영양학이 아닌 철저하게 인간의 심리와 뇌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광고주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바로 그 지점 말이죠. 왜 우리는 특별한 날 기어코 비싼 돈을 내고 이 갑각류의 단단한 껍질을 부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삼겹살이나 치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갈증이 랍스터를 통해 해소되는 것일까요? 그 소름 돋는 심리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베블런 효과로 설명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과시욕이나 허영심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죠. 우리는 랍스터의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랍스터에 매겨진 비싼 가격과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비싸고 희귀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이건 30만 원짜리 최고급 요리야라고 인지하는 순간 뇌의 보상회로인 선조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죠. 즉, 버터에 구운 랍스터가 혀에 닿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뇌는 도파민에 취해 이건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라고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맛을 느끼는 건 혀가 아니라 인간의 관념과 뇌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희소성을 획득했다는 지배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름 돋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식 트렌드를 지배하는 핵심 키워드들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죠.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오마카세 열풍이나 파인다이닝 인증샷 문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지 않습니다. 셰프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 특별한 대우와 그것을 SNS에 올려 타인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 순간의 도파민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내륙의 부자들이 기차에서 랍스터를 먹으며 뽐내던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이나 줄 서서 먹는 베이글 맛집들의 오플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쟁취했을 때 뇌가 뿜어내는 강렬한 쾌감. 식품업계는 인간의 이 취약한 뇌과학적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나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기호이자 무기가 되었습니다. 랍스터 피자, 랍스터 롤처럼 친숙한 음식에 랍스터라는 이름만 붙어도 가격이 몇 배로 뛰고 지갑을 열게 되는 건 철저하게 계산된 우리의 욕망 소비입니다. 바다의 바퀴벌레에서 최고급 만찬의 주인공으로 랍스터의 삶은 그 자체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붉은색 껍질을 뒤집어 쓰고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닐 뿐이죠.
변한 것은 오직 랍스터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과 욕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맹신하며 먹는 수많은 음식들, 그리고 가치 있다고 쫓고 있는 수많은 목표들. 과연 그것들은 진짜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혹은 사회에 의해 비싸게 세팅된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저녁 비싼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 대신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따뜻하고 소박한 한 끼를 스스로에게 대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식사를 말이죠. 음식에 얽힌 소름 돋는 심리 분석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글지글 기름이 떨어지는 삼겹살과 소주를 미친 듯이 찾는 뇌과학적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맛있고 깊이 있는 지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쿡질러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